반갑습니다. 저는 쾌활 정경원입니다. 쾌활은 어렸을 때 스님이 줘준 본명인데 쾌활하게 살지 않아서 아마 쾌활하게 살으라고 줘주신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몰랐고 그리고 커서 한 30살 지나니까 가수 봐. 이거 괜찮네. 그래서 닉네임이 그때부터 쾌활 정경원이었어요. 네이버 다 옛날엔 다음 썼지만 네이버 기타 등등 모든 게 다 쾌활 정경원이어서 그냥 쾌활 정경원이고요. 운남에서 제가 한 17년 있으면서 운남 보이차를 조금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한국에서는 차만 마시다가 운남에 가보니까 가서 봐. 내가 먹은 차가 뭐지 도대체? 가서 보면 운남 보이차 진짜 보이차 뭐지? 이런 멘붕에 빠졌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때 당시에 2000년에 봉급에서 30만 원을 쓴다는 건 정말 큰맘 먹고 써야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거고 내무부 장관이 그 허가를 안 해주는 몰래 사야 되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좀 되게 어려운 거였는데 하나 사면 이제 마실 때마다 이게 30년 된 거라고 이제 자랑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운남에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서 봐. 그러면 이게 뭐지? 도대체 보이차가 뭐지? 그리고 그래서 시작했던 게 차나무를 찾아가자. 차나무를 찾아가서 그 나무에서 보이차 만드는 방법대로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한 나무에서 따도 보이차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면 보이차, 숙차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면 숙차. 숙차는 1973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여서 그 전에 청나라 황실에서 먹지 않았고, 그리고 정조대왕이 어렸을 때 썼던 일기가 일성록이라는 일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이차와 보이차고를 신하 누구 세 사람한테 나눠줬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승정원 일기도 우리나라 지금 30% 정도밖에 해석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아마 후대까지 와가지고 가장 오래 사셨던 영조에 이렇게 하면은 아마 보이차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보이차를 드셨던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 지금 말고 오래 사셨어요. 공통점이. 근데 제가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차가 문제가 아니었고 보이차고가 문제였어요. 염증 치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과거 사람들은 종기 하나만 나도 그렇죠. 세종대왕도 온천 엄청 다니셨잖아요. 종기 하나만 나도 사실은 죽었고 조선시대 40살? 60 한갑이면 막 잔치해야 되고 제가 어렸을 때는 장수만사라는 프로그램에 막 70 넘고 뭐 80 뭐 난리 나고 막 90 나오면 막 근데 60대 나왔다 그러면 아이 뭐요 백 썼나 뭐 그랬는데 요즘은 다 100세를 사시더라고요. 항생제 효과가 그렇게 좋습니다. 약품의 효과로 오래 사시는데 개도 20살을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 제가 쾌활 정경원은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보이차를 제가 접한 거를 그냥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저는 눈을 뜨면 무조건 이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하면 좋다, 하면 행복하다. 크게 좋다. 행복하다. 아유 행복 안 하신 것 같아. 눈을 뜨면 무조건 외쳐야 되는 소리가 좋다고 행복하답니다. 죽겠다 그러면 죽을 귀신이 쫓아와 계속. 그래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은 일들만 벌어집니다. 근데 좋다, 행복하다. 힘들어도 좀 행복한 소리가 좀 틀릴 수도 있지만 행복하다 소리를 계속 하시면 행복한 신들이 계속 따라 붙을 겁니다.
자, 다른 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보이차 강의 뭐 나 다른 거 다 모르겠는데 아 좋다. 아이 행복해.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남으셔도 오늘 다 들으신 겁니다. 자, 저는 저기 육군 대위 전역하고요. 2000년에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요 인사동 근처에서 근무를 했고 그러다 보니 차하고도 좀 아주 차를 즐겨 마셨고,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집에서 부모님이 녹차를 드셨기 때문에 그 대학생 1학년 되자마자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산 게 다구를 샀었어요. 그래서 중작 정도는 그냥 혼자 마시는, 어렸을 때 차를 좀 많이 마셨기 때문에 차하고 좀 저기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중국어는 니하오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중국에 가자마자 3019로 끝나는 중국어 회화, 이 책을 딱 놔두고 6개월 동안 그냥 책을 그냥 외워버렸습니다. 통째로. 그러고 나니까 319를 다 외우진 못했지만 한 50개 정도의 그 어문을 외우고 나니까 중국어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북경 가면 야 이거 어느 촌에서 왔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는 발음이 어느 촌에서 왔어 그러지만 운남이나 뭐 촌에 가면 와 북경에서 왔나봐 왜 이렇게 중국어를 잘해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핵심은 뭐냐 하면 책에 빠지면 안 됩니다. 책은 뼈대고 실제는 뭐냐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것 중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만날 수 없잖아요. 어린이용 DVD, 저는 니모를 찾아서라는 DVD를 100번을 봤습니다. 50번을 봤는데 정확하게는 100번이 목표였는데 50번 보니까 다 틀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왜냐? 테이프에서 듣는 거는 여자 목소리 하나, 남자 목소리 하나만 들리기 때문에 그 사람 목소리 이외의 목소리 안 들려요. 똑같은 발음을 해도. 그리고 한참 가다가 화장실에 가서 딱 앉아있다. 아우! 걔가 얘기했던 게 그건데! 그제서야 이제 알아채죠. 네, 근데 니모를 찾아서 같은 한 200명 정도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영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내용 몰라도 돼.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보다 보면 그 상황을 보면 그 말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화 DVD를 보셔라. 그리고 자, 운남보이차 유통기한이 없는 차입니다. 그 전에 모든 먹을 것들, 모든 차들은 2년 이내에 소비하라고 써져 있었고 광고를 했어요. 근데 보이차라는 게 갑자기 우리나라에 2000년 어간 1990년대 후반부터 들어오면서 유통기한이 없는 차. 그래? 골동품적 가치가 있대. 좀 오래되면 더 비싸대. 그래? 근데 가품이 너무 많아. 저기 조선시대 때 저기 되루주르고 말로 받아왔거든요. 우리가 그 국사 시간에 배운 거 무슨 무역? 조공무역. 야, 조공을 잘해야 되는데 되루 가져가가지고 말로 받아와. 그러니까 저 명나라 황실이나 청나라 황실에서 봤을 때는 야, 좀 그만 오라는 거야.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정도로 좀 짜증을 많이 냈대요. 예? 그 정도로 많이 받아왔어. 여기 저 지리산에 가가지고 지리산 녹차 한 대박 가져가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그 갖다 주고 명나라 야 오량액이 들어왔다며 그러면서 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시지 뭐 다 가져와. 그리고 그런 걸 했는데 보이차도 거기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정조가 쓴 일성록에 보이차를 신하들에 다 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황제나 왕은 당해년도차를 당해년도 드셨어요. 묵어놓고 먹지 않았어. 근데 하사 받은 신하가 더 좋아.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걸 못 먹지. 집에 가장 높은 곳에 딱 보관해놓고 야 아들 이제 제사 지내거나 그러면은 뒤 안 보이는데 조금 뜯어가지고 그 차례상을 차립니다. 차례상에 차로 예를 올리는 건데 일반 사람들은 차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맑은 술을 쓴 겁니다. 술을 쓴 거지 원래는 차로 차례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례상을 할 때나 쓰고 손자 들어오면 막 이게 할아버지가 말이야 이거 임금님한테 바사 받은 알았어? 뭐 그 정도 얘기할 때까지. 그러면 그 손자는 커가지고 이게 말이야 이 할아버지가 임금한테
그랬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 그러니까 이건 2000년 어간 상황인데 그때 차는 딱 보이차는 딱 마시면 흙 냄새가 나야 돼. 그리고 지푸라기 썩는 냄새가 나야 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야 전쟁이 갑자기 나가지고 막 급하니까 땅을 막 파가지고 우리 김치 묻듯이 막 때려 넣고 그러고 갔다 와 보니까 이게 그 안에서 발효가 잘 됐는데 흙 냄새가 그래서 나는 거야. 그리고 야 너무 그 땅 팔 시간도 없어. 그래가지고 저기 밖에 있는 저 지붕 집세기 사이사이에다 꽂아놓고 갔다 왔는데 여기서 발효가 된 거야. 그래서 지푸라기 썩는 냄새가 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차를 마셨거든요. 근데 운남에 가보니까 이런 된장 흙바닥 위에다가 한 수십 톤의 차를 쌓아놓고 거기다가 물을 막 뿌려. 물을 막 뿌리고 그거 야 가져와 그럼 가마떼기 가져와가지고 막 덮어놔서 우리 왜 그 시골 가면 옛날에 그 저 풀 쌓아놔가지고 두업 만들듯이 두업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온도는 56도 폭사가 밖에 온도는 26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나니까 밖에는 파리바게트처럼 단단한 덩어리가 되고 안에는 소프트하게 사근게 되는데 곰팡이, 흰곰팡이, 검곰팡이, 누룩곰팡이, 기타 등등 뭐 균, 뭐 오만 잡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거 물 뿌리는 놈이 너무 더우니까 거기서 한번 샤워했거든. 샤워해가지고 예전에 먹은 차에는 이렇게 차를 딱 보다 보면은 막 머리카락도 나오고 뭐 꼬부랑 털도 나와. 겨드랑이도 씻었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몰랐죠 우리. 그런가 보다 그냥. 그리고 이게 한두 개쯤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먹었는데 옛날엔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차 구하기 힘듭니다. 네. 그랬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 씻고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물이 지하수 아니면은 옛날에 지하수 아니면 우물이잖아요. 우물도 사실 지하수지. 근데 운남은 산천수라고 써요. 산천수라 가지고 뭐 대단한 건지 알았는데 가보니까 계곡을 막아가지고 막은 물을 집까지 연결해가지고 그 물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막은 물이면 거기가 열대 우림 지역인데 물 안에 오만 잡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뭐 도롱뇽 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세균,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먹으면은 바로 이질 걸려가지고 막 다 장에 탈나고 그냥 설사만 하다가 깨꼬닥 할 수 있는 또는 뭐 콜레라 뭐 걸릴 수 있는 수인성 전염병들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 그리고 나관중이 또 삼국지를 쓰면서 재밌게 썼잖아. 삼국지연의에다가 야 저 남만 정벌하러 내려가면 독사와 독충과 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열대 우림 속에 야 나관중이 뻥을 너무 많이 쳐놔가지고 물론 그 시대에는 그랬겠지만 그걸 읽은 한족들이 아씨 운남 안 갈래. 도로 뚫린 데나 가고 비행기 내리는 데나 가지 거기 왜 가. 그 덕분에 그분들이 안 오시는 바람에 제가 찝차를 타고 열심히 돌아다녀가지고 20군데의 고차수 군락을 찾아내고 다 찾아내고 어느 정도 딱 안정화가 되니까 그때부터 도로가 뚫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게임 끝. 대박이시다. 많이 배우셨네요. 많이 배우셨어요. 잠깐만. 이거 저기 그 3,400년 고차수로 만든 정성이라고 하는 고차수 보이차인데 드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많이 배우신 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여간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기 광동 홍콩에서 운남에서는 보이차를 하나도 안 가져가. 하나도 안 가져가면서 60년대 뭘 파냐? 광운공병이라고 하는 광동성에서 만든 공병, 공납한 보이차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병차를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저기 뭐야 저기 어디야 동관 통해가지고 홍콩 애들한테 판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애들은 모르잖아 이게 어디서 만든 건지. 포장지를 보니까 호크 보이차네. 야 포장지를 보니까 운남에서 왔대. 야 이거 포장지를 보니까 준짜페네. 대만에서 온 사람, 한국에서 온 사람, 일본에서 온 사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온 사람들한테 보이차라고 판 거예요. 그럼 또 그걸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게 말이야 이게 30년 넘은 그렇죠. 광동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 1년 12달 중에 10달이 습합니다.
10달이 엄청나게 더워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옷을 하루에 3번을 갈아입어야 돼. 너무 더워서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샤워를 그만큼 해야 돼. 그래가지고 광동성 엄마가 애들을 낳으면은 애들의 어린애 그 아들내미 불 아래 주름이 없는 줄 알아. 하도 늘어져 있어가지고 너무 더워서 아는 사람만 또 하고 어찌됐든 간에 뭐 그 정도로 더워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1층에 그냥 창고에다가 그 차를 만들어서 놔둔 거야. 근데 습하니까 어떻게 돼? 빨리 가려. 습창차라는 차가 만들어진 거예요. 습한 창고에 들어갔던 차. 그래서 1년 늘었는데 보니까 10년 된 놈처럼 돼. 1년 늘었는데 30년. 1년 늘었는데 야 좀이 제대로 먹었어. 야 이건 멋있는데. 뭐 하면서 이게 유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운남에 있는 애들이 저 새끼들은 저 광동놈들 보이차라는 거 운남에서 하나도 안 가져가면서 쟤네들을 파는 게 뭐냐 도대체. 야 너 4명 한번 가가지고 확인해봐. 쟤네들 파는 거 야 우리 빨리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빨리 해봐. 그래가지고 문화혁명 말기에 문화혁명은 1965년에서 75년까지인데 76년에 모택동 깨끗다 했기 때문에 그 바로 직전에 끝납니다. 75년에 끝나는데 73년에 그 4명이 광저우를 가가지고 광저우를 답사를 하고 오는데 습한 창고에 차를 넣어두면 10년, 20년, 30년 됐다 해 그러면서 팔더라. 그걸 보고 와가지고 만들려고 했더니 이런 북회기선이 지나가는 위도상으로는 대만, 광동, 운남 여기 귀주하고 광서하고 귀주가 있지만 그 위도는 같지만 해발 고도가 틀린 거예요. 운남이 훨씬 높아. 여기는 해양성이어서 습한데 여기는 건조해. 왜? 인도양에서 넘어온 바람이 미얀마에서 산맥을 몇 개를 만나가지고 여기다 비를 다 떨구고 운남을 넘어가서 건조하게 변해가지고 이게 착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건조해. 운남 사람들은 1년 내내 안 씻어도 돼. 왜? 살이 뽀송뽀송해. 안 씻어도 돼. 근데 암내가 나지. 겨드랑이 딱 드는 순간 죽어요. 제가 버스 한 번 탔다가 2005년 버스 한 번 탔다가 죽는 줄 알았잖아. 1원인데 버스가 당시에 1원짜리 딱 내고서 버스를 딱 탔는데 버스 전체가 암내야. 버스 전체가 암내인데 죽었는데 전부 다 입에 들고 있으니까 잡고 있으니까 암내가 막 관장했는데 창문을 딱 열었는데 휘몰아치네 이게 암내가. 야 진짜 아침밥을 안 먹어서 아침밥이 아니라 아침 쌀국수인데 미시엔을 먹는데 쌀국수를 안 먹어서 내가 쌀국수를 가래떡으로 안 나왔을 뿐이지 진짜 뭔가 먹었으면은 와장창 나올 뻔한. 근데 얘네들은 안 씻어. 그렇게 안 씻어요. 예, 근데 강에 사는 태족만 씻어요. 강은 어디에 나 있죠? 강은 해발고도 낮은 데에 강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 주변에 모여 사는 태족이라고 하는 가수가 태족 그러니까 누구지? 태국의 가수가 누구죠? 우리나라 이름도 되게 요즘 생각이 안 나네. 그죠? 네. 아니 태국 그 여자 다 이렇게 좀 잘 빠졌잖아요. 블랙핑크의 저처럼 배 안 나오고 블랙핑크의 리사 네. 리사처럼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깡말라요. 깡말르고 일직선으로 생겼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루에 3번 씻지 않으면 안 된다예요. 반대는 누구냐? 아까 먼저 오셨던 분 봤던 티벳 사람들. 태어나서 3번 씻는다. 태어날 때 한 번, 결혼할 때 한 번. 결혼할 때 왜 씻지? 죽을 때 한 번 씻는다. 왜? 거기 너무 추우니까 춥고 물을 끓일 나무가 없어. 야크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야 물을 해야 되는데 야크똥 몇 개 가지고는 이 물을 끓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그것도 뭘로 씻느냐? 수유. 저기 소 기름이나 양 기름 기름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걸어가면
이렇게 1m 뒤로 3m의 냄새가 쫙 같이 갑니다. 진짜 티벳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1m, 3m 뒤로 그 야크 수유, 그 치즈 그 누린내, 그리고 오래됐네, 그리고 옷도 한 번도 안 빨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냄새가 이렇게 쫙 갑니다. 그래서 찝차를 타고 제가 티벳 라사를 한 뭐 대충 비행기 찝차 타고 뭐 한 6번을 갔는데 가다가 이제 히치하이킹하는 사람들을 태웠는데 냄새가 안 빠져. 3일 동안 잠시 타셨다 내리셨는데 옆자리에서 그분의 진한 향기가 계속 남아 있는 뭐 그런. 하여간 대만 차 얘기하다가 뭐 하여간 그런 걸 보고 뭐냐 운남에서 1973년에 가가지고 연구하고 74년부터 팔기 시작한 게 숙차라고 하는 차인데 이 차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보이차가 아니다. 근데 하도 7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뭐 반세기를 팔다 보니 보이차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중국은 학계에서도 이걸 숙차를 보이차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보이차 정의에도 숙차가 보이차처럼 해놨어. 그래서 내가 아니다라고 자꾸만 그러니까 비자를 안 주네. 쪼자네요. 왜 그랬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땅은 큰데 사람의 마음이 작아서 중국이라고 부른다. 자, 하여튼 2010년까지 숙차가 진품 보이차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도 이 숙차가 진짜 보이차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생차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숙차의 반대 생차. 근데 생차나 숙차나 원료는 재배차라는 거. 자, 중국은 닭처럼 생겼습니다. 닭처럼 생겼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엄청 크게 있죠. 얘네들이 봤을 때는 닭 바로 모가지에다가 들이댄 칼하고 똑같아. 그런 형국이야. 그래서 요즘 한국 때리기를 엄청나게 하는 이유가 뭐 우리도 저 중국 무술 존중하고 그리고 또 저는 중국 차를 또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일부 동북공정이나 또는 일부 소설을 역사처럼 쓰는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이 중국을 이겼다. 그러면 중국은 대충 일강 장강이라고 죄송합니다. 밑에 장강이라고 하는 일강 일하의 법칙에 의해서 원래는 황하하고 장강만 강하고 하를 쓸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천이나 내 뭐 또는 뭐 기타 등등 다른 거 썼어요. 우리나라도 고종 황제가 나 황제야라고 그 원구단 만들면서 하기 전까지만 해도 강이나 하를 쓸 수 없었어요. 그 전에는 뭐 살수대처, 뭐 한수이남, 뭐 다 숫자 쓰거나 천자 썼지 이 강이나 하를 쓴 적이 없어요. 장강과 황하를 중심으로 중간에 회수를 지나면 귤이 탱자가 되죠. 요 회수가 있고 그리고 경황문화 인공적으로 뚫어놓은 건데 중간에 가보면 저수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뭐 40km짜리 저수지 뭐 아니면은 뭐 강의 줄기 뭐 그런 것들을 다 연결한 겁니다. 연결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있다 보니 중국이 쇼미더머니를 할 수 있었는데 막판에 서양 세력한테 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게 또 경황문화죠. 하여튼간 운남은 여기에 있다. 티벳 이 땅이 쏟아져 내리는 곳에 있는 게 운남이다. 사천성. 그리고 여기는 무이암산 산맥, 동북평원. 다 우리 건데. 넘어가고 운남은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중요한 건 요 중간에 있는 강, 란창강입니다. 란창강 좌우에 요 에르웨 산맥이 여기서부터 베트남까지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태백산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땅 크기가 우리나라 남한 크기입니다. 남한 크기가 되는데
여기에 차밭이 다 집중돼서 있습니다. 그리고 창산 있네요. 대리 창산. 창산에 무슨 건? 뭐 어찌됐든간 창산. 대리 창산. 대리 창산은 누구냐? 몽고군이 쳐들어올 쿠빌라이 칸이 쳐들어오기 전까지 대리가 이 운남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였고 여기에 남조국, 대리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의 1000년 이상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리에 사는 백족이 유일한 지배 민족이었고 나머지 소수 민족들은 피지배 민족이었어요. 근데 쿠빌라이 칸이 딱 쳐들어왔는데 상관 요 위에 호수, 얼라이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길게 귀처럼 길게 있는데 42km짜리 호수가 있는데 저 위에를 상관 위에를 막으면 못 쳐들어오고 하관 밑에를 막으면 못 쳐들어와요. 그래서 하관 차창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대리는 그 중간에 창산하고 어라이 호수 사이에 있어요. 동쪽에는 바위산 나무가 없어. 그러니까 배를 못 만들어. 배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라이 호수가 가장 짧은 데가 2km, 먼 데는 5km 이렇게 되니까 이걸 넘어갈 방법이 없어. 상관 하관을 막고 2번을 쿠빌라이 칸을 실패를 시켰더니 쿠빌라이 칸이 창산을 거꾸로 돌아가지고 이 산을 넘어왔어. 4,200m. 여기 4,122m라고 돼 있는데 4,208m인가 그렇습니다. 그 창산을 넘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네, 깡그리. 나에게 대든 자 씹어먹어 주겠다. 그러면서 깡그리 여기를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운남의 성도를 곤명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때부터 원나라 때부터 곤명이 수도가 되고요. 그리고 중국 역사에 편입돼 버리게 되죠. 여기가 원래 남만입니다. 남만. 바로 위에가 사천성인데 옛날에 저기 누구죠? 그 총나라의 공명, 제갈공명이 남만정보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맹획을 했다는 7종 7경인가요? 7종 했다는데 요거 삼국지 정사에 보면은 그 날짜를 헤아려 보면 한 달입니다. 한 달간 7번 잡았다 놨다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 이게 운남이 저기부터 여기 사천성은 땅이 지금 요 장강이거든요. 이게 장강인데 금사강이라고 부릅니다. 금사강이라고 하는데 출금 여수 천장문에 저 뒷부분에 보면 출금 여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금은 이 여강 여기에서 나옵니다. 금사강에서 나오고 실제 사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운남 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여기에요. 그리고 근데 여기하고 해발고도 차이가 거의 1000m가 납니다. 1000m가 나고 저쪽 사천성 써져 있는 이 짜오퉁 쪽에서는 거의 한 1500m 이상 차이가 나요. 고도 차이가. 사천성 대분지는 요 사천분지인데 이게 남한 크기거든요. 이게 남한 크기인데 제일 높은 데가 500m 정도밖에 안 되고 요 네 개의 천이 모여가지고 빠져나가는 거기 제일 낮은 데가 해발 220m예요. 여기서부터 장강역까지 220m밖에 고도 차이가 안 난다는 소리예요. 네, 근데 사천분지에서 이만큼 거의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장강 삼엽이에요. 삼엽. 그 삼엽댐 세워놨잖아요. 삼엽댐 터지면 위험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황하도 되게 많이 막아놨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여기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사천분지 운남 확